이야기 드릴 것은 에코 스마트 시티하고 교회의 미션은 어떻게 결합돼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우리 공부한 거니까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공부하셨으니까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가 문명의 발전, 인간의 승리, 이게 긍정적인 관점으로 도시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도시는 더 번성하고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교회나 선교적 관점에서는 도시를 세속화의 과정으로 봐왔죠. 그래서 좀 더 타락해가고 죄악이 범람하는 그런 도시처럼 인식돼 왔고 그런가 하면은 이 불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으로 접근해 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동안에 우리한테 기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접근해 왔는데 이것도 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이러면서 생태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과 친화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책임의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발전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런 이게 이제 웨일즈의 어떤 양들이 도시로 나와서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가디언에서 했는데 태국의 원숭이들이 도시에 다 나와서 활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만큼 인간과 도시와 동물들, 기후, 환경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연동돼 있고 하나의 문제가 됐다. 더 이상 이것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 우리한테 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바라볼 때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전에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은 처치 센터들 이게 교회 중심적으로 이 선교를 구성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중심적으로만 도시를 바라봤을 때 항상 도시를 세속화의 관점이나 타락의 관점으로 그 죄가 만연한 그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야 될 공간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데 그런 관점들은 앞으로 선교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 대신 앞으로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커먼굿, 공동선의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옛날처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도시를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 대상화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고 있지만은 또 여전히 교회가 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음성원 작가님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더 확산시키겠습니다만은 도시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어렵고 문화적인 방식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 중심적으로만 선교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교회에 많이 있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커먼곳 또는 공동체 중심의 교회 선교가 어떻게 하면 재구성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 중에 스마트 시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스마트 시티는 인간의 모든 기술 집약적인 것들이 교회에 도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복잡한 얘기 다 정돈하고 몇 가지를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논의가 사회적 담론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션 그러니까 탄소 배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동체가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이 기후 문제가 결정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의 문제 그런 다음에 정부나 또 관이 도시를 운영하는데 가장 높은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젠다가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을 위한 도시 정책이 아니라 이 도시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고 인문학적 질문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 스마트 시티를 기술적 발전 또는 수익 창출의 발전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 바로 여기에 교회가 선교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돈 버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으로 스마트 시티가 굉장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공동체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나 삶의 질 문제가 격차가 커질 텐데 이런 불공정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바른 목소리를 내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작년에 5월 달에 뉴욕이나 미국에서 이런 그 공정 도시 발전 문제 그리고 커먼굿 그러니까 이미 공동선이나 이런 가치의 문제를 도시 발전의 문제와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이 운동이 약해요. 저는 우리 모임들이 그러한 일들에 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길 바라는데 에코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결국은 두 가지 문제에 접해 있는 것이죠. 공동체 문제,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공동선의 문제. 이 두 가지 가치가 빼놓고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스마트 도시의 문제는 기술만 고려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담보되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빨리 주제가 넘어가긴 합니다만은, IPCC 기후 문제에 우리 굉장히 깊이 또 고민했죠. 6차 보고서가 지난 8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걸 받아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연말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모든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협약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뭐 아주 긍정적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이 IPCC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18년에 5차 보고서 나온 이후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보고서에서는 1.5도가 앞으로 올라가면 20년이 아니라 10년이 당겨졌다는 거예요. 10년 안으로 이제 기후 문제가 더 문제가 돼서 1.5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부산 같은 데는 문에 잠깁니다. 영종도 이제 영종도 공항이 인천공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에 잠겨서. 실제로 그게 계속 진척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2050년에 이르기까지 2015년부터 급격하게 온도가 높아지는 성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들 보면은 인간의 활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의 삶의 방식이 지구의 온난화를 어떻게 부추기고 더 급격하게 급상승하게 만드는가를 그래프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그래프들을 보시면 확실히 드러나시는 게 최근에 20세기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더 급격한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더 급격한 변화를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지금 우리가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쓰고 있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고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했는데 결국은 그 인도나 차이나 중국처럼 에너지를 지금 탄소를 많이 소비해서 경제 부양을 해야 되는 나라들의 반대 때문에 컴프로마이징, 이 타협의 정도만 발표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자국의 이익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결단을 하지 못했다. 해야만 한다는 정도의 권고안 정도만 발표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IPCC 6차 보고서에서 그럼 솔루션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인류의 위기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공통사회 경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에서 이렇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소모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공통으로 살아남고 공통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가 있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들이 이렇게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주할 수 있는 사회적 주체들이 누구일까? 저는 제3섹터 시민단체나 종교계 외에는 실제로 이런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위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 이런 사회적 공동선의 문제에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자체만의 문제에 소모되거나 파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어젠다에 긍정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임이 그런 조그만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는 사회적 교민, 공유 경쟁이 다 포함되는 그런 행동 수칙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로서 에코, 미션, 에티컬, 커뮤니티 이 관점에서 풀어보면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런 공통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파타고니아는 브랜드를 아시죠? 한 번 사면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는 윤리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뭐라고 말하냐면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마라. 그러니까 수선해서 입고 새로 빨아서 입고 고쳐서 입을 생각을 해야지 사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떻게 됐어요? 더 대박이 나가지고 이 자켓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빨린 자켓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중에 마케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파타고니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재생률이 쓰고 순환율이 빠른 옷보다는 길게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밸류를 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사회적 그 소비 문제에 진지하게 참여하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reduce, repair, reuse, recycle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영리 기업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영리를 해나간다는 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예, 이 회사는 지속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가치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이 자켓을 사 입거나 이 회사의 옷을 입는 소비자들은 그런 프라이드를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런 프라이드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신앙인들에게 이런 대안적 삶,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업보다 우리가 덜 잘 못하고 있는 미션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선교로서 윤리적 소비 그래서 우리가 공통 경제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면서 교회만이라도 좀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작은 삶의 실천의 단계를 한번 참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좀 드리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착한 소비 또는 생산 소비 유통의 과정에서 보다 더 친환경적이거나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사이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파타고니아처럼 포괄적인 소비자의 책임성,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려하는 그런 소비 행동을 자극하거나 호소할 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최근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구적 기후위기에 동참하는 민간 영역의 한 주체로서 교회는 이 공동경제의 생활운동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한 과정, 한 차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생산된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도 일회용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회용 안 쓰기가 거의 실천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우리가 의식 수준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리적 소비 행동이라는 것이 건전한 소비 행위와 구별되는 것은 이게 정치 사회학적인 그 함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흐름에 교회가 적극 동참했을 때 교회를 젊은 세대들이 막 떠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내가 이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더 프라이드가 있고 더 자긍심이 생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시 선교 모임인데 도시 선교가 유교 소비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보시면 우리 사회에 그런 그 공동체적 그 생활 협동조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생활 협동조합들이 생기게 된 계기는 민주화 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에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해체된 여러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나 초국적 기업들의 경제 수탈로부터 벗어나서 지역 경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지역 운동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 운동들이 아주 사회적인 민주주의 운동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이런 효과를 많이 발휘하기 어려운데, 만약 교회들이 이런 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한국 사회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모델로 삼는 것은 사실은 영국에 있는 터트니스라고 광우병 진원지예요. 광우병 진원지인데 완전히 망했죠. 축산업하는 마을이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100만 달러 원봉을 받는 윌리엄 라잔하고 하는 그런 그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직서를 내고 이 터트니스로 와서 가게를 엽니다. 가게를 열고 옷가게를 열고서 지역 자사나 지역 재생운동, 지역 내 장인 육성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자연주의 마을이 돼가고 있는 것, 우리나라 이 방송계에도 많이 탐방했던 그런 현지이죠. 여기서 운영하는 슈타이너 학교 같은 데는 3학년까지는 수업도 안 하고 이런 마을 현장을 통해서 마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그 마을 자체가 아예 그런 그 자연주의 마을로서 재생이 가능하고 환경 중심적이고 에코 스마트 시티처럼 그렇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마을처럼 우리나라도 교회가 만약에 이런 이제 일반 서적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마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감리교 교회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응집력은 강하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헌신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그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공동 선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우리 지역 선교로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공동 거주, 공용 사무실, 공용 차량. 우리 음성원 선생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헌신적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들이 지역마다 이런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사회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공선교가 공동, 공유, 공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에코 커뮤니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예,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운동 중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세상을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친환경, 친인간 교회 건축을 하는 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윤리적 소비 운동 공동체를 하는 거, 공동선을 증진하는 도시 선교를 하는 거, 공공 선교를 통한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거, 그리고 기술보다 인간 중심의 도시 정책 지지를 하는 거.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서스테이너블 처치 이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교회의 그 건축 모델을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들을 설명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다 가치적으로 담고 있다. 에코, 스마트 등등 정의, 불공, 공정, 이런 가치들을 교회 건축 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또 배운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 이후로 우리 음성원 선생님을 통해서 다양한 도전과 또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